이제 시효는 아까 뭐 다 또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어쨌든 국세도 시효 기산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그러니까 시효 기산이라는 것은 고지독촉 최고 압류인데 압류가 문제죠. 그는 압류되면 시효가 시작조차 안 됐으니까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해야만 시효 기산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형법에도 시효가 다 있죠.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없지만 뭐 15년부터 출발했는데 제 동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 이 뭐 체납자가 살인죄보다 더 중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떼든 사람 몇 명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제 민법도 모든 것은 법이 있는데 세법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다 설명드렸지만 국세징수법 제 27조 기본법이죠.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 이런 거 누가 아무도 안 사죠. 근데 그걸 국가에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공매가 안 되면 수익이야기라도 해야겠죠. 수익이야기에 대해서 법에 나와. 법은 자세히 보면 답이 또 다 있어요. 근데 세무공무원이 그 법을 구석구석 찾아서 제대로 적용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 어쨌든 이런 일을 하려면 현행법을 제대로 봐야 되고 미비한 건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만든다면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요 샘플 그러니까 아까 신명이 있네. 이게 보면 잠깐만 97년도 5월 10일 날 압류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 건데 97년도 압류가 됐는데 97년 5월 10일 첫 번째 벌써 페이지부터 네 페이지 여러분들 보여줘 보세요. 여기 이제 체납 금액이 2억 7천이죠. 건설을 하다가 다 부도가 났는데 그 다음 압류 해제가 2018년이에요. 이 실지 자료입니다. 그 압류를 97년도 했는데 압류 해제 이거도 제가 작년에 그 관할 세무서 담당자하고 계속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이제 좀 전향적인 자세히 하는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를 해라 했더니 그것도 캠코 공매하는 그 지혜가 두 군데예요. 제가 목 아프게 두 군데 다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이 실익이 없다 보니까 공매에 중지된 건데 그럼 평생 체납자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역당 결국은 이제 작년 압류 해제가 결국 이제 18년도에 됐고 그 전에 뭐 압류된 게 굉장히 많죠. 뭐 토지도 있고 기타 채권도 있고 이게 뭐 매출 채권인지 뭔지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뭐 토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매 종결돼서 98년도 압류 해제된 것도 있고 이제 해제 사유가 쭉 나오고 압류 당시 금액이 나오고 굉장히 이게 쉬운 듯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앞으로 그래도 5년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올해 4월 30일 날 일을 한 건 하는데 벌써 1년 넘게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일을 해요? 네? 제가 대통령 된다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국세청에 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고 제가 생각해보면 대통령 일을 해도 이게 때리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치면 되지 대통령 혼자라도 안 되겠다 하는 정도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죠. 하여튼 쉽지가 않습니다. 예.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제 이렇게 장기 체납자를 많이 양산을 하면 국가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다 지하 경제로 숨는다는 게 장기가 더 많이 났었죠. 문제가 장기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라에서도 이 시효 이런 관계,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무관이심. 그렇죠. 근데 그게 제 개인 생각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세 의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일반 다른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또 저희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제 경우에는 채무도 마찬가지였어요. 2002년도에 막 화산 이런 거 막 많이 시청할 때도 이 여론들이 엄청 안 좋았거든, 반대가. 맞습니다. 그때 어려운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맞습니다. 화산에서 일이 좋아질 뿐이지 지금도 채무에 관한 것도 맞습니다. 안 부정적이죠. 좋아요. 이거는 더 심한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14만 명 27조 금융채무자 탕감 정책을 펴었을 때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전부 다 비판하는 그럼요. 언론 자료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금융채무자와 조세채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에 좀 풀어야 되고 국세청이 이제 53년째잖아요. 지금 뭔가 한번 딱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체납자가 2018년 아까 4월 달에 압류 해제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체납이 언제 없어질까요? 그 질문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그 199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실상입니다. 필요하면 그런 분 불러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자기 뭐 고충을 좀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지금 압류 장기간 방치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종류 소액 금융재산, 예금보험, 거래처 매출채권, 비상장주식 이런 거 빨리 정리해야죠. 가치도 없는 거 압류만 하고 시효만 중단시키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이제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국세기용법 제27조의 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인데 이런 통계를 다 얻는다 하면 장기체납자가 10년, 20년 쭉 많이 있다면 그런 법을 바꾸라. 5년 하지 말고 살인죄에 준하는 뭐 20년을 하든 25년 시효 소멸 기한을 바꾸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외치고 싶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 법은 5년을 해놓고 왜 이렇게 평생 그러니까 10년, 20, 30년 가게 만드느냐. 이건 정말 심각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 이 실익 없는 것들 압류하고 시효 중단시키는. 또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수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정법은 5년이라면 중단되는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해서 중단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서 1년 안에 뭐 체납처분 절차를 종결하라든 이런 게 없어요. 그 법령 미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보완돼야 되고 일자리 창출 안 되면 이거 해결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세금 체납이 없는 금융채무자는 일자리 창출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조세채무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고 이 사람은 세무서는 기각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해서 해결했는데 청약저축 300만 원. 근데 세무서는 기각, 권익위원회도 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판례를 보내서 청약저축은 압류금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 판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벌써 1년도 요때 이제 불어나고 이제 압류가 2004년 됐는데 이때 만약에 풀었다면 2009년도 끝났겠죠. 그죠? 세무공무원이 300만 원 추심해서 중단했으면 2009년도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해결됐어. 그래서 세무서 노, 권익위원회 노 했는데 다행히 판례가 있어서 청약저축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이건 압류금지가 아니고 체납처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보냈더니 바로 해결해 줬어요. 그것도 그나마 받아줘서 다행인데 그것도 또 안 받아준다면 또 답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압류된 금액만큼은 세금 납부하고 이걸 푸는 과정에서 보면 국가도 좋고 세금도 일단 이만큼 징수할 수가 있고 체납자도 좋고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정리보류 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결국은 지하경제를 숨는다는 게 결정적으로 문제죠. 이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조세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처럼 개인 회생할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하고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체납증이 실적으로 평가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죠. 여기는 보면 2010년도까지 계속 세금을 이렇게 3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쭉 납부해 왔습니다. 2010년도. 그러다가 쭉 안 냈거든요. 안 낸 게 뭐냐면 요때 이 강씨라는 체납자가 당신이 이렇게 뭐 어려우면 조금씩 계속 내라가 아니고 그냥 조용히 폐업하십시오. 해서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기다리면 끝납니다 했는데 다른 게 압류된 게 있습니다. 그까지 또 상담 안 해줘요. 그럼 시효 중단이 있는지 그걸 보고 상담해줘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고 5년 지나면 당신은 세금 사라진다라고만 얘기했고, 근데 보니까 또 이게 압류된 게 있다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 담당자 다 바뀌었지만 세금 내라, 아직 시효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요때부터 다시 납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산금 75%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근데 이제 뭐 전문가라든지 누군가 있으면 싸우겠지만 뭐 변호사 비용도 없을 것이고 그런 전문 분야 모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한 이런 문제도 보면 이 사람은 방송국에 근무하다가 세금 체납이 되고 결국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못하죠. 이제 경력 단절인데 결국은 뭐 일본에 가서도 여러 가지 훌륭한 컨텐츠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결국은 사업도 못하고 경력 단절되고 결국 경제활동도 못하고 세금 납부도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조세 체납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상당한 제도가 좀 도입되면 일부라도 받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분도 압류된 게 보면 뭐 아주 뭐 너무 심하죠. 보험도 보면은 여기 압류가 되는데 또 수익자 변경을 했거든요. 압류되면 원래 수익자 변경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쪽 보험회사 삼성생명에 가서 법무팀하고 싸우고 목소리 높여서 이겼어요. 왜냐면 자기가 돈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 이야기 들어보면 케이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자기는 체납자고 경제활동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이 자기 이쪽 통장 만들어 돈을 계속 보험료 납부한 거예요. 그게 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보험회사는 그거를 수익자 변경해 주는데 세무서는 이것도 어떻게 봅니까? 사회행위. 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보험도 있고 비상금 주식도 있고 예금도 압류되고 자동차 이 총체를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 벌써 횟수를 2년째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사람 거면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 사례인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체납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단 문제가 많다는 거.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뭐 더더욱 10가지, 20가지 다 나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 일본에 있는 뭐 영화 뭐 유명한 제목인데 뭐 젊은이들 알 거예요. 10대, 20대 아는데 제가 중학교에 강의할 때는 이 내용으로 명의대회 하지 말자. 근데 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명의대요. 에 대한 이 부분도 그러니까 남의 이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받으면 그 사람 800만 차기 먹고 20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월급이 또 어디 또 집에서 500만 원인데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4대 보험을 결국 남에게만 혜택을 준 이런 불이익이 많고, 또 명의대회 중에는 뭐 여기도 아주 뭐 명문대학 나오고 아주 훌륭해, 학벌이 굉장히 뭐 저보다 뭐 훨씬 훌륭하신 분인데 아는 언니
근데 언니는 보니까 시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 아는 언니가 또 체납이 됐기 때문에 이 아는 언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김모씨 굉장히 이제 재혼인데요. 이제 여기 명의로 했는데 또 세금 체납이 5천만 된 거예요. 그 본인도 부끄럽다는데 쉽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게 문제죠. 아까 이야기한 뭐 이런 방송 콘텐츠 제작자도 불이익이 너무 많죠. 출국 규제되고 납세증명서도 발급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고 그래 결국은 경력 단절되고 자기의 지적재산권 이런 콘텐츠도 남에게 넘어가고 하여튼 뭐 인생이 한마디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무서는 이런 명의대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형사처벌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납세자나 명의대여자나 대한민국 명의대여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이거 될지 넘어가시고 그 납부음료 소멸 그것만 좀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몇 분, 거의 한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핵심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이 시간을 지금 그 아마 체납자 분들하고 상관을 하시면 요거는 올해까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천만 원 세금 탕감. 그러니까 영세 개인 사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9조 5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나 다른 건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세 개인 사업자로서 어쨌든 3천만 원까지 다 납부 의무 소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요건은 요겁니다. 요건은 작년 말에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6월 말에 무제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바로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2개월 이내에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을 하면 3개월 취업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취업을 하면 되고 신청은 내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 이제 해야 가능한데 뭐 간단한 케이스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더니 보증금이 500에 월세 50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3천만 원 탕감받기 위해서 냈더니 세무서에서는 보증금 500을 압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 이제 일이 계속 느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흔적이 있어서 그걸 첨부해서 이건 내 돈 아니다 좀 봐달라 해서 그것도 안 봐줄 수가 있지만 다행히 고맙게도 봐줘서 그 압류는 풀어줬어요. 그렇게 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내고 또는 취업을 하면 3개월 이상 하면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기호는 적용이 된다. 그리고 신청은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사람도 조금 이렇게 혜택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신청은 내년까지 한다는 거.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이제 조세 체납자를 이제 미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납자라는 것은